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AI 앙저브와 LI 넥슨이 진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제1회 공동 테크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앙저브 유튜브 채널 및 행사장에 계시는 관계자분,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AI 앙저브 임진용, LIG 넥슨의 김기영입니다.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현장에 모시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중계를 행사를 대신한다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AI 양재 여부 LIG 넥슨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AI 양재 여부 윤정현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 양재부 센터장 윤종영입니다. 이제 11월 24일인데 사실 이제 그 LIG 넥슨과의 양재부가 사실 이렇게 만난지는 올해 아마 상반기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코로나도 있고 지연이 됐고 드디어 이렇게 이런 결실은 아니고 중간에 어떤 그 마일스톤을 찍는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요. 기업들 같이 발표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 오늘 자리가 이제 끝이 아니고 앞으로 실제로 이게 정말 좀 더 큰 결실을 맺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에이드의 백하정 대표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패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패션 코디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제 솔루션을 공급하는 B2B 회사이고요.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는 AI가 국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위장 패턴 영역에 대해서 감시 정찰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기존까지의 사례를 보면 드론 그리고 위성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의 이제 진행 사항들을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위장 패턴을 인식하는 영역 그리고 오탐지를 줄이는 영역에서 이런 소프트웨어와 이미지 딥러닝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에임퓨처의 CTO를 맡고 있는 곽재화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고요.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네트워크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와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무기 체계와 이제 유관한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 엣지 AI 시장이 이제 어떻게 성장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예측을 보면요. 2019년도에 1.73 빌리언 달러 정도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매년 20%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뭐 12빌리언 달러 이상이 되는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은 즉 앞으로 10년 혹은 그 이상 저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고 더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에서 이러한 단점들이 정말 의미 있는 단점이냐를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FPGA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싱글보드 컴퓨터로 설계했을 때 뭐 이렇게 면적 차이가 된다 예시로 든다면 NPU를 이제 FPGA에 적용해서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은 음향 탐지부나 유도 제어부 같이 컴퓨팅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면적이 작아지게 되고 그 남는 공간에 뭐 화약을 더 넣는다던가 연료를 더 넣음으로 해서 화력을 증대하고 추진력을 증대해서 좀 더 멀리 나가고 좀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는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업용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무기 체계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오히려 뭐 성능 10% 20%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개인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NPU를 적용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본연이 가지는 어떤 성질도 더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인공지능 컴퓨팅은 무기 체계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CTI랩의 조홍현 대표입니다. 저희는 글로벌 보안 트렌드 소아 체계를 국방 분야에 구현하기 위해서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소아는 글로벌 보안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아는 보안 기술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AI를 활용해서 자동화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소아 체계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이 대응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산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전제돼야 됩니다. 저희는 이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해서 위협을 탐지하고 탐지된 위협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분류된 위협에 대해서 위협의 정도에 경중을 매겨서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시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소아에 조금씩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략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협 IP가 확인이 됐을 때 그 위협의 종류는 어떤 세부적인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침투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우리의 자산 중에서 위협에 노출된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 안전한 자산, 매우 위험한 자산,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한 자산으로 구분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편하게 나눠보고요. IT 관련한 기술들을 국방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예, AI 쪽에 굉장히 큰 관심이 많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국방 산업에 진입할 때 뭔가 좀 그래도 이런 거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거의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국방 쪽에 일을 한 지가. 근데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점은 뭐냐면 이 서로 상호간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오늘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장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만큼 좀 많이 갭이, 의사소통의 갭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그 큰 장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런 장애 요인 중에는 서로 오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 서로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우리 협력업체나 또는 우리 스타트업이나 민간 기술 일을 하다 보면 저희 그 국방 쪽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다는 얘기는 그 보안이나 품질을 굉장히 요구하기 때문에 시험 평가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굉장히 프로세스가 경직돼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스타트업 민간의 업체들이 잘 견디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은 효율보다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무리 효율적으로 부대를 운영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기체계 개발이라는 것은 그런 효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네. 이제는 전장의 개념이 이제 사이버전하고 이제 우주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하신 그렇게 프로토콜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분야, 또 이 사이버 영역, 특히 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떤 제어망 쪽에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영역은 당연히 뭐 전력이나 에너지 영역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국방 영역의 어떤 그렇죠, 군함이나
잠수함이나 어떤 스마트 제어 기술이 필요한 영역들이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 보안 관점 그리고 장애 관점에서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물론 물리적인 센서 기술과 IoT 역량이 결합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런 융합된 기술을 적용해서 충분히 시장을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임퓨처나 시티알렉과 달리 패션에이드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다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데이터 모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데이터 자체를 생성을 한다는 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예. 저희가 그냥 실생활에서 좀 흔하게 떠올려 볼 수 있는 사례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정말 그 숨은 그림 찾기 뭐 혹시 해보셨으면은 그 어떤 뭐 숲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위장 군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여러 개의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실제 위협이 되는 진짜 군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장 공격으로 가장한 이제 이미지 객체일 수도 있고 이런 이미지들을 여러 개 베리에이션으로 생성을 했을 때 계속 AI 감시 정찰 모델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와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학습량을 늘려간다라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PU와 GPU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지금 저도 이제 2015년 16부터 인공지능 프로세서 개발에 참여를 했지만 그때는 뉴로모픽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그냥 NPU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뉴로모픽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정말 인간의 뇌를 조금 더 모방한 요새 말하는 뭐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애널로그 서킷을 만든 그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거든요. 즉 GPU는 10년이 지나도 이 형태의 GPU일 거예요. 하지만 미래의 NPU는 지금의 GPU에서 조금 좀 최적화된 형태일 수 있겠으나 그런 거 플러스 지금 이게 새로 이제 연구되고 있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나 좀 더 인간의 뇌를 모방한 프로세서 그런 것까지도 NPU라고 저희가 언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나 정의의 확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은 질문하신 대로 GPU랑 NPU의 구분이 좀 없겠지만 뭐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확연한 차이를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품을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됐기 때문에 이를 패키징을 잘 해서 그리고 협력 기업들 뭐 LIG 넥스원 포함해서 저희 영업 채널을 조금 더 견고하게 체계화를 해서 확산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내년부터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위 산업 분야의 위장 패턴, 위장 공격은 패션 AI로 탐지하자. 예. 그게 앞으로의 방향으로 저희도 한번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일반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일반에 보이는 이런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이 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하드웨어를 꾸준히 만들어서 이제 뭐 국가에 이바지하고 뭐 이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방산업체가 가교 역할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고 사실 운영 개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리퀘어먼트를 준다든지 이런 일에 기여를 좀 해서 정말 우리 국방이 무기 체계가 정말 최고의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거의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해주신 예의 양재와 같이 해주신 LIG 넥스원 관계자분들께 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